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방송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영어로 만든 지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방송, 또 만들어보고 싶었던 책의 형식이기도 한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쓰고 하기 위해서 표현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결국은 내용 있는 영어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뭐 익혀야 할 지식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굳이 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혹은 뭐 과학,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이런 데 등장하는 그런 개념과 용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과연 표현을 하는지 좀 광범위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지식과 표현을 익히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의 대통령들로 좀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뭐 박정희나 김대중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한국어를 깊이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원어민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은 알아야 그게 대화의 소재도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미국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미국의 대통령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통령들 한 명씩 볼 텐데 1900년대 이전 대통령으로 가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고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주요 인물만 다뤄보고요. 20세기와 21세기의 대통령은 전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고 앞으로 재선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다루고 그 이전 대통령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풀네임은 도널드 존 트럼프고요. 45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연임제가 아니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연임을 한 경우에 같은 대통령이더라도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몇 대 대통령 이렇게 따로 불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몇 대라고 따로 부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냥 인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46대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45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해서 8년 했지만 44대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운팅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최초의 빌리어네어 프레지던트죠. 빌리어네어면은 말 그대로 10억 달러를 가진 사람입니다. 10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이죠. 1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을 대충 계산해 보면 1.2조 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을 가진 재산을 가진 첫 번째 대통령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캡처했는데 구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넷워스 이렇게 쳐봤어요. 넷워스는 순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특히 유명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그 사람 이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networth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s Donald Trump's net worth 이렇게 얘기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이 얼마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쳐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2.1 빌리언 달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2.4조 뭐 이 정도 거의 3조 가까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최초로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net worth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유명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심심해서 톰 크루즈 net worth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는데 net worth가 570 million dollars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억 7천만 달러라는 뜻이에요. 5억 7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계산하면 6천억이 좀 넘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 단위는 아니고 트럼프보다는 돈이 훨씬 적지만 어쨌든 6천억, 뭐 7천억 가까운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기사가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는데 Richest Actors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탐 크루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멜 깁슨이고 여기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버스터 스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Top 20 Richest Actors in the World 2020 이렇게 이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탐 크루스 넷워스라고 치시면 이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1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물인데 탐 크루스가 2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탐 크루스는 한 6천, 7천억 정도의 돈을 가진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넷워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미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이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티터들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터들러가 조금 낯설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술을 안 먹는 사람을 티터들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티터들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담배도 안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 봐서는 이렇게 좀 행동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술, 담배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가 있죠.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웹상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계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 체콕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잘 알려진 이반카 그리고 에릭 이렇게 2남 1녀를 낳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마을라 메이프로스인데 이 사람은 배우죠. 근데 우리한테 뭐 이렇게 강하게 각인된 어떤 작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배우고 마을라 메이프로스 사이에서 티ffany를 낳았는데 이 티ffany는 지금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이렇게 막 졸업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사이에서 이렇게 아직은 청소년인 베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명의 부인과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반카죠. 그 굉장히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제가 뭐 뉴스에 한 문장을 뽑았는데 이반카 트럼프가 converted to Judaism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이런 뜻이죠.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편 제릿 쿠슈너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랑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의 아까 보여드렸던 5 자녀 중에서 첫 부인과 낳은 3 자녀가 국정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걸로 나오는데 관여하는 걸로 나오는데 특히 이반카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이반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의 사위이자 이반카의 남편인 쿠슈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공식적인 직책은 백악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예요. 그러니까 뭐 고위 자문 뭐 이렇게 이 사람 시니어 어드바이저인데 사실상 이 사람이 넘버 2맨이 아니냐. 비서실장보다도 더 파워가 막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제릿 쿠슈너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을 따라서 개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반카가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월가 자본이랑도 굉장히 뭐 관련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실세고 많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또 뭔가 영향을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 사람한테 줄을 대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 지금 제가 구글에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쳐봤어요. 이스라엘 캐피털 이렇게 쳐보니까 이제 제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가 있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텔아비브가 수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구글에 의하면 12월 6일이죠. 17년 12월 6일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친이스라엘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 이 뒤에 쿠슈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가장 현 정부의 실세가 쿠슈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미국인들이라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 이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워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스가 뭐 완전히 코로나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폭동도 있어가지고 이미 잊혀진 뉴스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렇게 된 대통령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빌 클린턴인데 앤드류 존슨이 탄핵됐던 것은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이 됐던 것은 1868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링컨이 암살당한 다음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868년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그런 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어느 정도 옛날인지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나중에 일본 현대사랑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볼 텐데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탄핵이 됐던 사람이고요. 하원에서만 탄핵이 되고 사실은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앤드류 존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점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산 그 사람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 클린턴 뭐 너무나도 유명한데 나중에 빌 클린턴 섹션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닉슨이 탄핵됐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사람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냥 자기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피치드 된 그런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실제로 탄핵이 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하원에서만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상원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 예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탄핵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미국의 탄핵 절차는 어떠한지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찾아봤는데 일단 여기 보면 더 하우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 세넛 이렇게 있죠. 그 하우스가 하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세넛이 상원입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미국 의회는 컨그레스라고 해요. 컨그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컨그레스 안에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하원은 여기 지금 더 하우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full name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예요. 대표하다라는 뜻을 지닌 representatives 글자가 좀 삐뚤빼뚤 됐는데 예, representative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원 의원을 이렇게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Mr. President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원 의원을 부를 때는 Congressman 누구누구 혹은 Representative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REP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데 Congresswoman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성인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혼동이 되실 텐데 아까 의회를 컨그레스라고 했는데 하원 의원을 컨그레스맨이라고 하면 그럼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원 의원은 세너터라고 하고요. 세너더 이렇게 얘기하고 하원 의원만 컨그레스맨이나 레프레젠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그레스맨이라고 하면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그 탄핵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일단 탄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커미티가 꾸려지고요.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뭐 탄핵 안 하는 거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vote, 표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majority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찬성이 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또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임피치, 탄핵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주마다 2명씩의 상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총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여기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안이 정말로 가결이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removed from office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거의 반반으로 의석을 100석 중에서 거의 양분을 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어떤 한 당으로 몰리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탄핵이 진행될 때부터 공화당에서 결국 걸린다. 아니, 그 상원에서 결국 걸린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를 탄핵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제로 탄핵이 되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핵 사유는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조 바이든이랑 관련이 있어요. 조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이면서 동시에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을 했죠. 근데 오바마 정권 때 러시아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외교 활동,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조 바이든이 나서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한테서 어떤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라이벌이 될 조 바이든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좀 조사해달라. 그리고 또 조 바이든 아들도 우크라이나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닌지 조사해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탁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탄핵까지 간 거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있고 여기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거 구호가 거의 같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고 트럼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레이건에 대한 향수를 좀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식의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재선이 되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 슬로건이 아직은 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선거에서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고요. 그 슬로건은 레이건 대통령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호였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레이건 섹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어로 만든 지식,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둘 만한 그런 내용들 영어 표현과 함께 짚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다룰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뵙겠습니다.